공경하옵는 동동 여러분, 모시고 강령하셨습니까? 금방 권학가 5절 끝에 함지사지 출생들아 보국 안민 어찌할꼬, 이 대목을 염두에 두면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급박하고 해서 제목을 자주정신에 입각한 시운시변을 논한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금방 천독송에서도 시운을 의논해도 일성일쇠 아닐런가, 그러나 현숙한 모든 군자들이 동귀일체하였는가. 동귀일체야말로 진정한 안보입니다. 추석 명절 직전에는 북한에서 제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석 이튿날 9월 16일이죠. 워싱턴 외교협회 토론회, 이 외교협회는 미국의 입법행정사법을 통괄해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초대 합참의장이었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말하기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제 5차 핵실험이 터졌었기 때문에 북한을 한 방에 선제 타격을 해서 콩가루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먹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나라는 온통 안보 여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 걱정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8월과 7월은 근래 수십 년간 보기 드물었던 찜통 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 찜통 더위가 있던 그 몇 달 동안에 그 무더웠던 여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경상북도의 성주군과 김천시에서는 수만 명의 성주 군민과 김천 시민들이 군청과 시청 광장에 몰려 나와서 미국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9월에 들어와서도 연일 계속 중에 있고, 지난 9월 5일에는 신도수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100만 명의 전국 원불교 신자들이 모여들어서 경북 김천에 집결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그런 찬송을 하는 여론과, 사드 배치는 한국에다가 핵전쟁을 불러들이는 꼴이 되므로 반대한다는 여론,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갈려져서 국면이 분열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드가 무엇이죠? THAAD, 터미널 하이 알티튜드 에리아 디펜스, 이 약자입니다. 이것은 종말 단계 고고도 핵 미사일 지역 방어 체제라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군수 산업체인 록히드사가 개발을 해서 팔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무기입니다. 즉, 적이 발사한 핵 미사일이
구름을 뚫고 저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포물선으로 날아오다가 목표물을 향해서 대기권 아래로 그대로 떨어지는 그 종말 단계, 터미널, 그 종말 단계인 상공 40km나 150km 지점에서 그것을 요격을 해가지고 격추시킨다는 핵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합니다. 사드 포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공률이 약 70%에 달한다는 요격 미사일보다는 두 식으로 된 X밴드 레이더라는 장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X밴드 레이더는 배치 지역으로부터 1000km 내지 2000km까지는 조그마한 야구공 하나까지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초고성능의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 사드가 배치될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의 군사력이 완전히 노출되어서 허사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또 한국의 성주나 김천 시민들은 사드의 전자파는 아무 피해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말을 전혀 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수많은 전문가들은 대기권 아래로 내리꽂히는 이 원자탄이 태평양 상공도 아니고 동해 바다 위의 상공도 아니고 이 한반도 육지의 상공에서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한반도가 전체 방사능 핵물질에 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드는 핵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21년 전 조선 말기의 정부처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4대 강국의 핵전쟁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안보 체제 구축이 이 사드 배치밖에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나라도 흔적도 없이 망해 없어질 것을 각오했을 때만이 2판, 4판으로 쓸 수 있는 최종 단계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단지 체제 유지 차원의 자기 안보를 위한 무기인 것이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발사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아니라는 것이 정론인 것 같습니다. 핵 방어의 최선의 수단은 바로 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핵이 날아오고 날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리면은 이미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세상은 끝장이 난다는 것이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작년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가 무려 8조 원입니다. 8조 원.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 8조 원의 무기가 모두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과 1조 원만 들이면 남한에도 몇 개월 안에, 요즘은 6개월이라고 그러대요, 얼마든지 자주국방의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서 꼼짝도 못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녀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인 것입니다. 국가안보의 제일 큰 관건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기일체, 국론 통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부터서라도 북한과의 끊임없는 언전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길은 과연 절대 없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드 배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드 포대 한 개의 배치 비용은 대략 2조 원에서 3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한 한반도의 사드 배치의 명분이라면은 비용의 전액을 미국이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반대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면은 한국은 배치 지역을 제공하는데 수천억 원의 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운용하는데 그 이상의 비용까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왜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며 사드를 배치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미국이 한반도 사수를 위해서 전쟁 비용이 한국의 3년 동안 총 예산에 버금가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천조 원입니다. 그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입되는 약 15만 명의 미군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조유사시에 미국은 당연히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도발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전쟁 비용과 미군 희생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한반도를 사수할 수는 없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로 현재 남한에 있는 미군 3만 7천 명 중 최전방의 동두천, 포천, 의정부 등에 있는 약 2만 8천 명의 미군들을 평택의 K6 기지, 그러니까 여의도 땅덩어리보다 한 16배 크다고 그러네요. 이곳으로 다 후퇴시켰습니다. 지금 포천이나 의정부, 동두천에 가면 미군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들 미군의 가족까지를 합하면 약 8만 명의 미군이
미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전원 이동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평택으로 모인다는 것은 일조 유사시에 평택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군이 후방 철수가 완료된 뒤에는 그동안 육자 회담이니 뭐니 도대체 회담이나 경제 제재 따위로는 도저히 말빨이 들어먹히지 않은 저 골치 아픈 북한을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핵 몇 발로 선제 타격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핵전쟁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를 아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접경하고 있는 한반도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최전방의 소모 기지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온통 초토화된 뒤에는 한반도를 일본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계략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10년 전, 약 100년 전이죠.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한 카츠라테프트 밀약이 한반도를 일본이 지배하십시오라고 미국이 허락을 해준 그 역사가 머리에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국의 핵전쟁 구상은 이미 실행 단계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가? 작년까지만 해도 평택의 미군 기지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다 사드를 배치하면은 경기도, 수도권, 서울, 38선까지를 다 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갑자기 경상북도의 성주나 칠곡, 김천 이런 곳에다가 저 남쪽에다가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고 그 사드의 미사일 방어 지역 방위 범위를 평택의 미군 기지까지만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도권, 서울 시민들은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배치와는 아무 상관없는 권역으로 밀려나서 제외되어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의 문제입니다. 금년 2월 세계무역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수출액은 주요 71개국 중에 처음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이 중 제1교역 국가는 단연코 중국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무역량은, 수출액은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 관광객의 40%가 중국 사람이고 작년 중국 무역 흑자액만 66조 원입니다. 이 중
10%만 줄여도 약 1년간에 7조 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눈만 뜨면은 민생 경제를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이 사드 문제에 있어 와서는 이율 배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우선 중국이 한반도의 사드를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북한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달 초 우리 대통령님께서 중국의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실 때 시진핑에게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조건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대통령님은 국군 통수권자이시지만은 작전권이 없는,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좋게 한번 웃으면서 음수사원이라 마시름자, 물수자, 생각사자, 그러는자,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 그 근원을 생각해보고 마시라는 뜻인데, 이 넉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장군이 항주에 갔을 때 남겼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미국이 불과 50년의 우방이라면은 중국은 무려 5천년의 동이족 우방국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경제적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우리의 생명과 나라를 어떻게 보국 안민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개 같은 외적들은 한미일 이3국 동맹이라는 장막 뒤에서 110년 전에 있었던 일본과 미국의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상상하면서 소리 없이 희죽이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숨막히는 여세 동기의 나라 형편을 바라보는 우리 천도교인들은 과연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국에 참고할 만한 스승님들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경전 포동문 8장에 수은대 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는 악질이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중원 천하가 다 멸망해버리면은 또한 입술이 떨어져 이빨 시리는 걱정을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니 장차 보국안민의 계책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보국안민 개장안 출고, 또 논학문 4장에 말씀하시기를 서양 사람들은 도성 입덕해서
그 조화에 미치어 일을 이루지 못함이 없고 무기로 침공을 하며 당할 사람이 없다 하니 중국이 소멸하면 어찌 입술이 떨어져 이빨 시리는 걱정이 없겠는가. 안심과 8절에서는 가련하다 가련하다 하구군수 가련하다, 개같은 외종놈이란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일본에 대한 주의를 경계를 하셨습니다. 만고 충신 김덕명이 그때 벌써 살았으면 이런 일이 왜 있을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출몰하는 정치, 정당 소인배들의 참소를 개탄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월신사님 말씀입니다. 강서에 말씀하시기를 어진 방패와 의로운 무기와 애의의 칼과 지혜의 창으로 서쪽 괴수를 쳐내면 장부당전에 장사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월신사 오도지운의 법설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병희 성사가 해월신사께 여쭙니다. 전란을 당하면 각국이 서로 병기를 가지고 승부를 결할 것인데 이때를 당해서 우리 동학 천도교인들은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서 어떤 좋은 생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대해 해월신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전쟁은 다만 병기만 가지고 이기는 것이 없느니라. 병전을 능가하는 것이 책전이다. 그러므로 계책을 세우는 것이 지극히 큰 것이니라. 서양 미국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견주어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나 무기는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고 도덕은 사람 살리는 기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학 천도교인들은 이때를 당해서 수도를 지극히 정성으로 함이 옳으니라. 사상은 동방에 있고 기계는 서방에 있느니라. 구름이 서산에서 거쳐버리면 이튿날이 맑고 밝을 것이다. 또 개벽운수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학천도교의 운은 동방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니 동방은 나무 먹자 모군이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 불이 날 것이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학천도는 삼절운에 창립하였으므로 나라와 백성이 다 이 삼절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천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다. 우리 천도는 중국에 가서 포덕을 할 때가 되어야만 포덕 천하가 달성될 것이다. 우리 동학천도교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때는 반드시 만국병마, 소위 유엔군을 자처한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국병마가 우리나라 땅에 왔다가 후퇴하는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국안민의 계책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의암 성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삼전론입니다. 그 서론에서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도전이고, 둘째는 재전이고, 세 번째가 언전이다. 이 세 가지를 능히 안 뒤에라야 보국 안민의 계책을 가히 얻어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도전이란 무엇인가? 천시가 지리만 갖지 못하고 지리가 인허만 못한 것이다. 도로서 국민을 화목하게 하면은 정권이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죄다, 종북이다, 불순분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습니다. 입으로는 국민 탄압을 말하지만은 사실상으로는 국민을 사분오열시켜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암 성사께서 도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병력으로 치는 곳에는 억만의 마음이 각각이다. 갈라져 버린다. 그곳에는 보국안민의 계책이 없는 것이다. 오직 상호간에 인화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싸울 만한 것은 도전뿐이다. 동동자 여러분, 천도교 보성사에서 인쇄를 하고 이 대교당에서 배분을 하고 천도교 3세교조 의암 성사께서 주도하신 3.1정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나 3.1정신, 3.1정신 한마디로 자주입니다. 자주. 3.1 독립선언 첫 단계에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5등은 자예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일단락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을 일본의 식민 통치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 놈의 계략에 의해서 미국과 소련이 움직여서 38선이 강요당했고 지난 36년보다 2배가 큰 70년 동안을 비자주적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미국을 등에 업은 친일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헌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헌 신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세운 1948년의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로 가슴 아픈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국민들을 겁박하고 평양을 이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김정은이 말종 같은 막말까지 이제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천도교가 건재하는 한 이 나라는 망하는 운수가 아닙니다. 성사님의 삼전론에 오수부동 다섯 짐승이 움직일 수 없다. 이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믿음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